로그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로그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배우게 되면 이 로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연산 성질이 있거든요. 그 연산을 하는데 좀 잘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성질을 지키지 않고 연산을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인지를 하시면서 성질도 잘 알아두시고 정의는 뭐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될게요. 일단은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 자, 로그의 정의는 무엇이냐? 지금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양수 라지 n에 대해서 a의 x제곱이 라지 n을 만족시키는 이 실수를 로그 a의 n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a를 미치로 하는 n의 로그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로그의 정의는 뭐다? a의 x제곱이 n일 때 여기 있는 x는 로그 a의 n이다. 이게 바로 로그의 정의고, 이때 이제 이 a 같은 경우에는 미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 라지 n은 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름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치랑 진수가 가져야 될 조건이 있거든요. 이 a는 0보다 커야 되고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수는 역시나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로그의 정의가 뭐다? a의 x제곱이 n일 때 x를 로그 a의 n이라고 하고, 밑은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진수도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까지 로그의 정의를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요 조건들 기억해 두시고요. 요 조건들 꼭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보면은 꼭 로그의 정의를 지키지 않고 문제를 풀다가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맞추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봐서 조건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로그의 정의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예제를 좀 볼게요. 자, 로그 꼴로 바꾸어 봅시다. 일단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9분의 1이다. 로그의 정의, 자, 요렇게 돼 있는 거였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3 밑으로 가고 9분의 1 진수로 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로그 3의 9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의 5제곱이 30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5는 로그 2의 3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100의 2분의 1제곱이 10인 경우, 자, 2분의 1 내려오죠. 그다음 밑이 100이고요. 진수 자리에 1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로그 100의 10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예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지수꼴로 바꿔볼 건데, 자, 로그 3의 27이 3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걸 다시 지수꼴로 바꾸려면 여기 3, 즉 3의 세제곱이 27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의 16이 마이너스 4인데 여기 2분의 1 이쪽으로 오고요. 마이너스 4 이렇게 와서 2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이 16이다 라고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루트 7의 7이 2다. 이 루트 7을 여기로 밑으로 오죠. 루트 7의 제곱은 7이 됩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그의 정의를 활용한 예제였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성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질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증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증명 과정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주 연산 연습하시면서 그 연산을 실수하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첫 번째죠. 0은 로그 a의 1이다. 즉 진수 자리에 1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0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로그의 정의를 사용을 하게 되면 a의 0제곱은 1이니까요. 요걸 그대로 로그로 풀었으면은 성립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은 로그 a의 a다. 지금 밑과 진수가 같으면은 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성립을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로그 a의 b가 로그 b의 a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볼 건데, 자, a의 x제곱을 b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는 로그 a의 b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을 x분의 1 제곱근은 취약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 부분을 보면은 a의 x제곱에다가 x분의 1, 그 다음에 b의 x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a는 b의 x분의 1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로그의 정의를 쓸 거거든요. 그럼 x분의 1은 로그 b의 a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양변의 역수를 취하게 되면 x는 로그 b의 a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x가 로그 a의 b였었죠. 그럼 이 두 개가 같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분의 1이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됐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번째,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가 로그 a의 xy라고 되어 있네요. 자, 봅시다. a의 m제곱을 x, 그 다음에 a의 n제곱을 y라고 할게요. 그럼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m은 로그 a의 x가 되고요, n은 로그 a의 y가 되겠죠. 그러면 이 좌변을 더할게요. m 플러스 n 이렇게 더하면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가 되겠죠. 더한 거니까. 그쵸? 자,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에서 좌변을 곱하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곱했으니까 xy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로그의 정의로 나타내 보면 m 플러스 n은 로그 a의 xy가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부분 있죠? 자, 어디 부분? m 플러스 n이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였는데 m 플러스 n이 로그 a의 xy랑 같아집니다. 그쵸? 자, 그래서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x 곱하기 y다. 이 성질이 성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덧셈이 진수의 곱셈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죠? 다음 볼게요.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x분의 y다. 자, 이것도 아까 전에 했었던 부분하고 좀 비슷하게 설명을 할 건데, a의 m제곱을 x라고 하고요, a의 n제곱을 y라고 한다면 m은 로그 a의 x, n은 로그 a의 y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좌변을 빼요. m-n이 되죠. 그러면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가 됩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나눌게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그러면 a의 m-n제곱이 되겠죠? 그럼 우변은 나눈 거니까 y분의 x가 돼요. 그럼 다시 로그의 정의를 사용을 하게 되면 m-n은 로그 a의 y분의 x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죠. 그래서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y분의 x다 라는 성질이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눗셈이 뺄셈이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로그 a의 x분의 k제곱이죠. 자, 그런데 이게 k 곱하기 로그 a의 x랑 같더라. 자, 이건 왜 그렇게 되느냐? 자, a의 m제곱을 x라고 하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m은 로그 a의 x가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a의 m제곱이 x라는 요 식에다가 그 k만큼 걷어제곱을 해요. 양변을. 그러면 a의 km제곱이 되고 x의 k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로그의 정의를 사용하게 되면 km은 로그 a의 x의 k제곱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식 있죠? 요 식에다가 양변의 k를 곱해요. 그쵸? 그럼 k를 곱하면 km은 k 곱하기 로그 a의 x가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하고 이 부분이 어때요? 같죠? 그래서 로그 a의 x의 k제곱은 k 곱하기 로그 a의 x가 된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위로 올릴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로그 a의 l제곱이 돼 있죠? 밑이. 그 다음에 진수는 그냥 그대로 n이 x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지금 l분의 1 곱하기 로그 a의 x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a의 m제곱이 x라고 했을 때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당연히 m은 로그 a x가 될 거고요. 자, 이거를 l로 나누면 l분의 m은 l분의 1 로그 a의 x가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이 a의 m제곱이 x라고 했을 때 이 부분,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지금 a의 l제곱 전체에 l분의 m제곱이랑 같죠. 어차피. 그쵸? 이거를 그 괄호를 없애주면 이게 약분이 돼서 어차피 a의 m제곱이 될 테니까 같게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a의 l제곱 전체의 l분의 m제곱이 같은 식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식 자체를 로그의 정의를 쓸게요. 그럼 l분의 m은 로그 a의 l제곱의 x가 되겠죠.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 이 두 부분이 서로 어떻게 돼요? 같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로그 a의 l제곱의 x는 l분의 1 곱하기 로그 a의 x랑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 밑에 거듭제곱이 돼 있는 경우에는 밑으로 나오고 진수의 거듭제곱이 돼 있는 경우에는 위로 나온다. 요 밑은 분모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위는 분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밑의 거듭제곱은 밑으로 나오고 진수의 거듭제곱은 분자로 나온다. 위로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로그 a의 b가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겠느냐? 자, a의 x제곱을 b라고 하면 x는 로그 a의 b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 식의 양변에 이제 밑이 c인 로그를 취한다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밑이 c인 로그를 취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말 그대로 밑이 c인 로그를 이렇게 양변에다 취하게 돼요. 그죠? 밑이 c인 로그를 취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진수의 거듭제곱이 돼 있는 자리니까 여기 내려올 수 있죠. 그래서 x 곱하기 로그 c의 a, 그 다음에 이게 로그 c의 b랑 같다. 자, 그러면 로그 c의 a로 양변을 나누면 요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자, 그런데 x는 로그 a의 b였죠. 근데 여기도 x죠. 그럼 두 개가 같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된다. 그래서 밑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바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a의 로그 c의 b제곱, 이게 b의 로그 c의 a제곱하고 같다. 요거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a의 로그 c의 b제곱이 x라고 얘기를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양변에 밑이 c인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c의 a의 로그 c의 b제곱이 되겠죠. 그것은 로그 c의 x가 될 겁니다. 그렇죠? 로그 c를 취한다는 의미, 이렇게 한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조금 전에 썼었던 로그 c의 a에 로그 c의 b였는데 요 부분 있죠. 자, 진수의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로그 c의 b 곱하기 로그 c의 a, 이 부분은 로그 c의 x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뭐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똑같습니다. 그쵸? 그럼 요거 위치를 바꾸면 로그 c의 a 곱하기 로그 c의 b랑 같아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 부분이 요 b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지수 자리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죠? 진수의 거듭제곱 자리 지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로그 c의 b에 로그 c의 a제곱은 로그 c의 x, 여기는 변하지 않죠. 그대로 같게 돼요. 그쵸? 그러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어차피 같죠. 그쵸? 어차피 같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c의 a는 x가 성립을 하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a의 로그 c의 b랑 b의 로그 c의 a랑 같더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렇게 로그가 지수 자리에 있을 때는 여기 b랑 a랑 서로 위치를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기본 성질들을 증명 과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 결론을 연산을 하는데 금방금방 할 수 있도록 꼭 주의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로그 4의 8이라고 돼 있네요. 자, 4는 2의 제곱, 8은 2의 세제곱이죠. 자, 밑의 거듭제곱은 밑으로 나오고 진수의 거듭제곱은 위로 나온다. 그래서 2분의 3 로그 2의 2가 돼서 2분의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 27의 9,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여기 3이 밑으로 나오죠. 3, 여기 2 위로 나와서 3분의 2. 그래서 로그 3의 3은 1이죠. 남는 건 3분의 2다. 자, 그 다음에 100은 10의 제곱이고요. 100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그래서 밑으로 위로 나와서 마이너스 2분의 3. 로그 10의 10은 어차피 1이니까 생략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그 0.1의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0.1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0은 10의 제곱이죠. 그래서 역시나 마이너스 1분의 2,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여기 있는 2와 6을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래서 6의 로그 2의 2제곱, 그 다음에 4의 로그 3의 3제곱인데 요건 1이죠. 얘도 1이네요. 그래서 600이 4예요. 600이 4니까 2가 되더라. 자, 그 다음 요 8과 3을 뭐 할 수 있었다? 바꿀 수 있었다. 그래서 3 로그 2의 8 제곱, 요것도 바꿀 수 있었네요. 그럼 2의 로그 3의 9 제곱이 된다. 로그 2의 8은 얼마입니까? 3이고요. 로그 9의 3은 얼마예요? 2죠. 그래서 3의 세제곱은 27이고 2의 제곱은 4. 그래서 27 곱하기 4가 돼서 108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의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입니다. 자, 요거는 뭐였나요? 미치였죠. 자, 요 부분은 진수죠. 로그의 정의랑 연관되는 문제겠죠. 자, 그러면 미체 조건에 의해서 a 플러스 4는 1이 되면 안 됐습니다. 그쵸? 그 얘기는 a는 마이너스 3은 안 된다. 그리고 a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됐어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라고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진수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실수 전체의 이 2차 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함수로 치면은 이 2차 함수가 항상 x축 위에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떠 있어야 되죠. 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그럼 실근이 있다 없다? 실근이 없다.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그래서 판별식 자, a제곱 플러스 5a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0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이 정수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됐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돼요. 요것도 빠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래서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로그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꼭 조건을 잊지 않고 적용을 시키기 바래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그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을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베타라고 하자. 자, 그런데 밑이 지금 알파랑 베타로 바뀌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일단은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사용을 할 건데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는 8이라고 우리가 합이니까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이 지금 알파랑 베타인데 여기는 2잖아요.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가지고 그 중에서 밑을 2로 전부 다 바꿔요. 그러면 로그 2의 알파분의 로그 2의 베타가 로그 알파의 베타가 되겠죠. 그리고 로그 2의 베타분의 로그 2의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분을 하면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베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먼저 쓴 거예요. 로그 2의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로그 2의 베타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곱셈 정리를 써서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베타가 돼요.
그런데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 두 근의 합이 얼마였어요? 8이었죠. 요거 8.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얼마였습니까? 2였어요. 그래서 64 빼기 4가 돼서 60이 될 거고 2분의 60이 돼서 30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로그의 성질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용 로그라는 부분인데, 이 상용 로그는 요즘 수능에서는 고난도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좀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단원이라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 기본적인 정의, 이 기본적인 정의를 이해하는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정의를 먼저 볼게요. 양수 라지 n에 대해서 여기 밑이 10인 경우 있죠. 이 경우에는 이 10을 생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그 라지 n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상용 로그예요. 상용 로그는 밑을 10으로 한다. 10을 밑으로 한다. 이게 상용 로그다. 그리고 이 상용 로그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정수 부분은 보통 대표 문자를 소문자 n을 쓰고요. 소수 부분은 알파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n은 당연히 정수 부분이니까 정수 조건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 알파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를 갖게 됩니다. 자, 다시 상용 로그의 정의는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 그리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눈다. 그래서 n 플러스 알파라고 보통 쓴다. 그리고 이 소수 부분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으로 뭘 하는 건지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34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10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면 3.45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345라는 걸 라지 n이라고 놓을게요. 여기서 우리가 정의해서 요 라지 n 있죠? 요 자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라지 n은 3.45 곱하기 10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 라지 n이 될 거고, 로그 3.45 곱하기 10의 제곱이 되죠. 자, 이건 곱하기니까 분리해서 쓰면 더하기가 될 거고, 자, 10의 제곱을 먼저 쓸게요. 로그 10의 제곱 더하기 로그 3.45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2가 이제 앞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 2만 남겠죠. 로그 10은 1이니까. 그럼 2 더하기 로그 3.45가 돼요. 그럼 여기서 2가 정수 부분이고 로그 3.45가 소수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345를 10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낼 때 34.5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0.345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여기 10의 거듭 제곱 앞에 들어가는 수 있죠. 여기 앞에 들어가는 수. 요 앞에 들어가는 수가 1과 10 사이에 존재하는 수로 나타내요. 그게 이제 약속이거든요. 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라지 n이 a 곱하기 10의 n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a는 반드시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 n, 그 다음에 로그 a 곱하기 10의 n제곱, 자, 요걸 먼저 쓸게요. 로그 10의 n제곱 더하기 로그 a, 그 다음에 n 더하기 로그 a가 된다. 자, 여기 알파 자리 있죠? 여기 알파 자리, 요 알파 자리가 로그 a로 이제 좀 다르게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어찌됐건 로그 a는 소수 부분이 되고 n은 정수 부분이다. 소문자에는 정수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게 기본적인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이 라지 n 있죠. 이 라지 n이 범위에 따라서 정수 부분이나 소수 부분을 표현하는 어떤 의미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이 진수 자리에 있는 이 라지 n이 1보다 클 때를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라지 n이 1보다 클 때,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아까 라지 n이 345일 때를 다뤄봤거든요. 그쵸? 그때 정수 부분이 얼마였어요? 2였죠. 2 더하기 로그 3.45였으니까
자, 그러면 이 정수 부분이 나타내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정수 부분이 나타내는 게 과연 무엇이냐. 자, 소수점 아랫부분 뭐 345점 뭐 247 뭐 이런 소수점 있죠. 요 부분 제외하고 요 345 소수점을 제외한 자릿수를 나타내요. 345는 몇 자리 수인가요? 세 자리 수이죠. 자, 그런데 정수 부분은 얼마다? 2다. 자, 그래서 어떤 관계에 있느냐? 정수 부분이 소문자 n이면 대문자 n, 즉 라지 n의 자릿수는 n 플러스 1 자릿수를 나타내게 돼요. 1 차이가 나죠. 자, 그리고 소수 부분인 로그 3.45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 345라는 이 3, 4, 5의 숫자 배열 있죠. 이 숫자 배열을 나타냅니다. 3.45라고 했을 때 요 3, 4, 5 있죠. 요 3, 4, 5의 숫자 배열을 의미를 하게 돼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로그 라지 n 값을 구해 봤더니 3.45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로그 라지 n 값을 구해 봤더니 3.45. 일부러 좀 숫자를 비슷한 걸로 했어요.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라고. 자, 이때는 로그 값이죠. 아예 로그 값 자체가 3.45니까 정수 부분은 3이 되고 소수 부분은 0.45가 됩니다. 정수 부분은 3, 소수 부분은 0.45. 그러면 이 라지에는 몇 자리 소수점을 제외한 몇 자리 수냐? 정수 부분이 얼마기 때문에 3이기 때문에 정수 부분에다가 플러스 1을 해야겠죠. 그래서 3 플러스 1은 4. 그래서 4자리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소수 부분이 숫자 배열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숫자 배열. 그럼 숫자 배열이 여기가 4, 5니까 4, 5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는가 보다 라지 n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숫자 배열은 자,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로그 값으로 나타냈을 때 여기 숫자 배열을 가지게 돼요. 자, 보통 로그 2는 0.301, 로그 3은 0.477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0.45라는 이 소수는 보시면 로그 2가 0.301이니까 로그 2보다는 크겠죠. 0.45는. 그리고 로그 3이 0.4771이라고 했으니까 로그 3보다는 작겠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0.45라는 애를 로그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로그 2. 얼마 얼마 얼마.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2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로그로 나타냈을 때 로그 값으로. 자, 그러면 이 로그 라지 n이 3.45인 경우에는 이 라지 n 자체가 어떤 숫자로 시작을 한다? 2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2 얼마 얼마 얼마. 근데 몇 자리 수니까 정수 부분이 3이었으니까 4자리 수죠. 그리고 여기 소수점 들어가 있고 또 얼마 얼마를 나타낸다. 2로 시작한다. 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요 진수 자리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 라지 n을 예를 들어서 또 0.000345라고 볼게요. 그럼 양쪽에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 라지 n은 로그 0.000345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 3.45 곱하기 10의 4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쓰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3.45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음수가 나왔죠. 정수 부분이 아까는 양수였는데 그럼 이 경우는 뭐냐? 자, 여기 보면 소수점 보시면 0.0000345죠. 즉 소수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줘요. 이 정수 부분이. 그리고 소수 부분, 이 로그 3.45는 역시나 아까랑 똑같이 숫자 배열을 나타내죠. 알겠죠? 자, 정수 부분이 음수면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이 0이 아닌 숫자가 처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좀 더 다른 예를 한번 또 볼게요. 자, 이번에는 로그 값을 구했어요. 라지 n의 그 로그 값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3.45더라. 그러면 로그 라지 n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45가 되겠죠. 그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고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45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런데 소수 부분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았어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0.45는 음수기 때문에 소수 부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요 식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고요. 플러스 1을 해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리고 1 마이너스 0.45는 0.55가 됩니다. 그러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럼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4고 소수 부분은 0.5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니까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게 될까요? 네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떤 숫자로 시작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5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로그 2는 0.301, 로그 3은 0.4771을 사용을 하게 되면 로그 4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로그 4는 로그 2의 제곱이고 2 곱하기 로그 2니까 로그 2를 곱했을 때 2를 2 곱하기 0.301이 돼서 0.602가 됩니다. 그러면 이 0.55라는 이 소수는 로그 4보다는 작겠죠? 로그 3보다는 크겠죠? 그러면 0.5를 로그 꼴로 바꿨을 때 로그 3. 얼마가 돼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아, 로그 라지 n이 마이너스 4 플러스 0.5라고 했을 때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네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얼마로 시작을 한다? 3으로 시작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숫자 배열을 의미한다. 소수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자, 로그 라지 n이 n 플러스 알파라고 했을 때 라지 n이 1보다 크면 정수 부분은 n 플러스 1 자리 정수 부분이 지금 n인 경우 정수 부분이 n인 경우에는 이 라지 n이 소수점을 제외한 정수 부분이 n 플러스 1 자릿수다. 그쵸? n 플러스 1 자릿수. 저 소수 부분은 숫자 배열이고요. 이 라지 n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에는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소수 부분은 똑같이 숫자 배열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요 상용 로그의 정의와 그 다음에 이제 진수의 조건에 따라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해 주시는 게 뭐 요 정도만 해두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로그 3이 0.4771이고 로그 2가 0.301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이제 종종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제를 풀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로그 5, 이 5는 2분의 10이죠. 그러면 요거는 나누기니까 뺄셈으로 바꾸면 로그 10의 10 생략을 할 수 있죠. 요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1이에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로그 2가 돼서 0.699다. 자, 로그 6은 얼마냐? 6이 2 곱하기 3이죠? 그래서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됩니다. 0.301 더하기 0.4771이 돼서 0.7781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로그 9. 9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2가 내려와서 2 곱하기 로그 3이 됩니다. 그래서 0.4771 곱하기 2가 되면 0.954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로그 15를 볼게요. 자, 로그 3 곱하기 5죠. 그럼 로그 3 더하기 로그 5고요. 0.4771 더하기 0.699 이걸 계산하게 되면 1.1762가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로그 24 8 곱하기 3이니까 로그 8 더하기 로그 3. 로그 8은 이제 3 곱하기 이게 2의 세제곱이니까 3 곱하기 로그 2 즉 3로그 2거든요. 그럼 0.301에서 3을 곱하면 0.903 0.4771 더하게 되면 1.3801이 돼요. 그 다음에 로그 200 2 곱하기 100이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100이 되고요. 로그 100은 얼마겠어요? 2죠. 그래서 0.301 더하기 2가 돼서 2.301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로그의 정의랑 그 성립 조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성립 조건이 뭐겠어요? 및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
이해하는 과정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 외울 필요는 없고, 연산을 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용 로그의 정의랑 정수 및 소수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그 내용이니까, 외우라고 말씀드린 것은 항상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해만 하면 되지만 외워서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로그 개념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